네, 국세 일반 채권의 관계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임금 채권 마지막 했고, 임금 채권과 국세 관계는 이제 임금 채권이 먼저 한다. 임금 채권. 그러니까 보호 채권이 있고 임금 채권이 있으면 국세보다 먼저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설정된 채권이 있으면 이거 같이 합니다. 설정일이 국세보다 먼저 하면 여기에 임금 채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설정 채권이 국세보다 뒤에 있으면 임금 채권도 뒤로 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채권이 없으면 일반 기타 우리 임금 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하지만, 설정 채권이 있으면 설정 채권과 같이 움직인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등기 가등록은 좀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이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우선. 당해 재산에 관련된 재산세는 먼저 한다.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먼저 한다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기준법 35조 5항에 있는 그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재산세라 당해 재산세라는 표현 보통 씁니다. 당해 재산세. 당해 재산세는 뭐 설정을 등기일자에 관계 항상 다른 분과금, 항상 다른 분과금이나 금밖에 채권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뭐 2, 3번은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건데, 이제 일부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해 재산세 관련된 그 부동산을 뭐 일부 매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비율로 합니다. 일부 매각하면 비율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짜고 한 거짓 계약. 이거는 1년이에요, 1년. 1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중요하고, 1년 이내에 짜고 친 계약은 우리가 허위로 추정한다. 1년 이내 허위 추정.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수한 계좌 거래할 때 그렇게 본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압류에 의한 우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 1번 보면 이제 국세 강세 징수에 따라 이제 납세자의 세를 압류한 경우, 압류. 앞에 거 우리 한 거는 이제 강제 매각을 한 거고, 이거는 압류한 경우,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세 징수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압류하는 게 있으면 그 관련된 세금이 먼저고, 그 다음 교부 청구된 게 두 번째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의 세는 압류한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쪽에서 압류한 거죠. 그러면 이쪽이 먼저인 거고, 교부 청구된 국세, 강제 징수비는 이제 다음 순위 됩니다. 그래서 교부 청구된 게 후순위고, 앞에 된 게 압류된 쪽이 먼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압류가 우선이 압류한 쪽이 우선인 거고, 그 다음 교부 청구된 게 후순위다.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담보 있는 국세 우선,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국세 및 강제 징수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강세 징수와 지방하여 우선 징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36조, 그러니까 압류하고 이제 관계없이 그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는 그 국세, 또 관련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가 그러니까 압류한 다음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압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쪽에서 압류한 겁니다. 압류했는데 국세 관련된 거를 국세 담보물 압류한 거예요. 담보물을 압류한 다음에 매각한 겁니다. 매각하면 이 국세가 얘보다 먼저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그래서 순서가 보시면 담보
담보 있는 국세, 예, 압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맥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36조에도 불과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조하고 37조는 이렇게 지문으로 가끔 나와요. 이렇게 이제 얘가 먼저 한다. 담보 얘기보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제2차 납세 의무 보겠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 제1차 납세 의무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본래 납세 의무자가 체납했을 때 걔에 관련된 쪽에 가서 우리가 그 국세청이 이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무한테나 가면 안 되고, 본래 납세 의무하고 어떤 특수한 게처럼 보이는 본래 납세 의무자보다 납세 의무자하고 어떤 관계 있는 사람처럼 사람이나 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자를 확장시키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대상이, 첫 번째가 이제 구분 보면, 이제 38조죠. 38조에서 청산인이 되어 있습니다. 청산인. 그래서 이제 대상이, 법인이 회사를 청산하는 것, 법인이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 얘가 이제 그 청산이 되는데 얘가 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2차 납세 의무자고, 본래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죠, 법인이 해산을 청산한 경우가 있으니까, 법인이 해산을 청산하는데 체납한 거예요.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그걸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한 거죠. 그랬을 때는 청산인 또는 자녀재산을 분배받은 인도받은 자, 여기 청산인 또는 자녀재산을 분배받은 사람. 그래서 청산인, 분배받은 사람, 분배자가 대상 2차 납세 의무를 하는 거예요. 2차 납세 의무가 하는데, 청산인은 청산인은 이제 분배가를 인도한 재산에 가해. 자기가 분배, 인도 한 거고, 분배자는 받은 금액, 그걸 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인 금액이 훨씬 크죠. 청산인이 받은 거를 이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한 명이고, 이 사람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산인 중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 해산할 때, 납부하지 않을 때 그 청산인하고 분배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 그 다음 39조는 출자자인데, 보면 이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비 강세 충당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 의무를 현재 법인이죠. 이것도 법인이에요. 여기도 법인 헷갈리는데, 얘는 청산법인. 정확한 표현은 이제 청산법인이 될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제외한다. 주권상장법인 제외. 그래서 코스닥하고 유가증권 상장된 법인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장법인이 우리가 그 체납한 경우, 이게 종종 있어요. 체납한 경우 납세 의무 성립일, 그 체납된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그 주주, 일반 주주는 아니고 좀 가점 주주라든지 뭐 무한상환 뭐 책임을 지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실제 국세가 여러 개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법인세도 있을 거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금마다, 체납된 세금마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체납된 성립일마다 각각의 가점주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국세의 성립일이 해당되는 가점주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이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대주주라고, 그러니까 쉽게 대주주라고 얘기할게요. 가점주주.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이 있고 가점주주가 있어요. 무한책임 사원은 말 그대로 무한대. 한도가 없어요, 얘는. 한도가 없고, 가점주주는 이제, 우리가 지배주주는 최대주주는 아니니까, 가점주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기 지분만큼만 우리가 한도를 짓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법인이, 밑줄 친 거 보면 법인이 이제 그 납세 의무 성립이 현재 체납한 게 있으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모든 납세 의무가 지는 거예요. 무한이에요, 무한. 근데 단, 가점주주 경우에는 자기 지분을 한도를 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무한 책임 사원들은 부족한 금액 전부를 하지만 가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자기 비율만큼만 하는 거예요. 부족한 금액이 예를 들면 1억인데 내 지분이 뭐 50%다. 그럼 5천만 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한 책임 사원은 1억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이 무한 책임 사원, 그리고 한 명의 사원, 합작의 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점주주는 누구냐? 때 가점주주는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 이게 중요합니다.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이 말의 문구가 뭐냐면 명의자가 아니고 명의자는 아니다. 그리고 실질 지배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는 건 명의잖아요, 명의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명의만 빌려주는 가점주주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가끔 이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나는 이름만 빌려줬는데 갑자기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나한테 뭐 징수 납부고지가 왔더라, 뭐 이런 경우 진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지분율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결권. 그래서 이제 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요 39조, 요거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가끔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상이 법인이 상장된 회사 아닌 것들만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유가증권하고 kur사에 상장된 회사고 이런 외들인 거고, 그 다음에 주주도 우리가 이제 명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권을 가진 자, 실질을 따집니다, 실질. 가점주주 요건도 이제 법인이 실질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분율 할 때는 이제 우리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자. 그래서 특수관계자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 특수관계자 A, B, C가 있으면, C가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가서 경영을 책임지는 거고, B, C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봐서, 우리가 주주 전원을 가점주주로 보는 겁니다. 가점주주는 납세 의무 성립의 현재. 납세 의무 성립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체납한 법인세는 마침 21년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체납한 거는 뭐 2020년이다. 그러면 2020년 가점주주와 2021년 가점주주가 다릅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로 기준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고, 조문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법인. 그 다음은
다음 이제 40조는 이제 법인. 법인이. 청산인, 첫 번째는 이제 청산인. 청산인이 제2차 납세 의무가 되는 거고, 청산인은 이제 분배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 출자자. 법인이 납부하는데 출자자인 거고, 그 다음 법인이에요. 이 법인이 제2차 납세자가 되는 거는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법인하고, 이제 주주하고 이제 같은 거죠. 거의 뭐 개인회사나급 뭐 이런 건데, 실제로 법인 형태로 띄지만, 거의 이제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인 경우, 개인 이꼴 법인인 경우가 많죠. 개인 이꼴 법인. 그래서 이제 법인, 개인을 위장해서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재산이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요거는 반대고, 요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 납부기한, 보시면 이제, 국세 납부기한 만료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가점주주. 국세 납부기한 만료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가점주주. 출자자죠. 출자자가 이제 체납을 한 거예요. 체납을 하면 체납한 거에 대해서 법인이 출자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본래 의무는 이제 가점주죠. 출자자죠. 표현을 이제. 출자자인데, 여기는 좀 케이스가 있어요. 출자자인데, 언제 이제 법인한테 가면, 이 출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이 있는 거예요, 주식이 있어요. 주식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주식을 압류해서 매각할 수 있어요. 압류해서 매각하면 되는데, 압류 매각이 안 되거나, 뭐 해도 이제 부족해도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하면 이제 법인한테 가서, 야, 니네 출자자가 체납한 게 있으니까 이 주식으로 매각하는 게 좀 어렵네. 이 법인이 좀, 너한테 징수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출자자인데, 경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재공매, 그러나 매수 심행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주식 갖고 팔 수가 없는 경우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이런 일정 한식에 의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는 거죠. 얘도 한도가 있어요. 얘도 한도.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산식을 구할 때 재산하고 이제 부채 총액을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납부 기간 총액 현재 시가로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 양수인 보겠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는 크게 이제 첫 번째 청산인이 제2차 납세 의무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청산인은 자기가 분배하거나 이제 인도한 가액이죠. 금액이 좀 크겠죠. 분배 전 자기가 받은 거. 그다음에 출자자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때 대주주는 무한 책임이 있는 거고, 가점주주는 자기 지분 비율만큼 한도가 있었고, 법인인 경우는 우리가 출자자가 체납했는데 그 출자자에 대한 주식을 매각하기 어려울 때 이제 법인이고 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지금 41조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가 크게 4명이에요, 4명. 그래서, 4명, 4케이스. 마지막으로 41조는 사업 양수인.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이제 사업 양수를 했는데 내가 제 세금까지도 체납한 거에 내가 책임져야 되나? 좀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 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사업 양수, 뭐 특수관계나 뭐 이런 것들 좀,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려고 사업을 터는 거죠. 사업을 털고 그러니까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재산을 넘기면 자기 껍데기만 있는 거죠. 세금은 체납한 상태로.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양수인한테 가서 국가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맞는 거겠죠. 다 털고 세금 안 내려고 자기는 이제 터는 거죠. 터는 거. 그래서 이제 조문이 보시면 이제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 확정되어 있죠. 납세 의무 확정된 그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양수기 때문에 그 사업 양도된 사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부족할 때 양도인의 재산으로 할 때 부족할 때 양수인한테 쫓아가는 겁니다. 양수인한테 쫓아가서 너한테 양도인이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너한테 좀 내겠다, 징수하겠다 그런 겁니다. 보시면 대통령을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모든 사업 양수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업 양도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인이 체납할 때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어요. 양수한 재산 가액, 양수재산 한도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굳이 중요한 거 아니고 특수관계자인 거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로 하니까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끼리도 세금 회피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세회피 요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 넣으면 다 된 거죠. 솔직히 얘를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우리 조세회피 목적 요게 좀 어려우니까 조세회피 목적인지 그 구세청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특수관계자 거래는 일단 다 요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자하고 조세회피 목적인 양수 양도 거래는 우리가 제2차 납세를 적용하겠다. 구세청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납세 의무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국세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국세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고, 사업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면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는 우리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거고, 그 재산을 양도하면서 한 거는 제2차 납세 의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관련된 국세,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기속이 됐잖아요. 얘가 떼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걔한테 가는, 그 양도인한테 그대로 가는 거고, 양수인한테 제2차 납세 의무는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업에 대한 국세예요. 그 사업에 대한 국세다. 사업 양수인에 대한 그 납세 의무는 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양수한 그 자산의 가액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이제 한도인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각 기준이 있고, 금액이 없거나 이제 불명확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증법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증법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하고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나 시가의 30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큰 금액 한다.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양수, 양도가 그럼 뭐냐 할 때, 국세청이 이제 요거는 이제 실질을 좀 중시하게 봐서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권리 의무를 일체를 포괄. 이게 중요한 거죠. 일체를 포괄 양도니까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거는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 법인 사이에도 넓게 보는 거죠. 넓게 사업 양수도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 양수도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 양수도라는 거는 큰 사업도 있잖아요. 예. 한꺼번에 옮길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부분적으로 네, 시차 있는 거, 시차.
그냥 띄엄띄엄 하는 거죠, 띄엄띄엄. 이런 걸 이용했겠죠, 과거에. 양수업, 양수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법원에서 판결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통치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부분별, 시차별, 특정 시점에서 끊는 게 아닙니다. 특정 시점에서 끊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업 전반에 가서 행해진 거 내면 사업 양수도로 본다. 특정 시점에는 쭉 보는 거죠, 쭉. 처음에는 사업 양수도가 아닐 수가 있는데 특정 거래만 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사업 양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물적 납세무 보겠습니다. 물적 납세무는 이제 양도 담보. 요 말 알면 되는데, 양도 담보권자. 그러니까 그 납세 문제가 있어. 납세 문제가 있고, 제3자. 뭐 제3자라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문제가 이 사람 재산을 담보로 이렇게 간 거죠. 담보로 간 거예요. 담보로 가고 국세청이 있고, 국세청이 얘를 체납한 거죠. 체납했으니까. 우리 지금 그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체납을 해서 얘 갔더니 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담보된 재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담보권자하고 국세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물적 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는 뭐 정상적인 거래라면 뭐 이 사람의 그 양도 담보 때문에 걸리잖아요. 얘 거는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침해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또 짜고 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겠죠. 국세청이 나한테 강제 진수 들어올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재산을 빨리 매각하면 제일 좋은데 빨리 매각 못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담보권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종종 있으니까 법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도 담보 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비 강제를 징수할 수 있다. 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침해하는 것 때문에 예외를 줘야죠. 그래서 다만 그 국세의 법정 기일 전에 담보 목적에 대한 양도 재산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기일이라고 따지는 거죠. 법정 기일 전하고 이 법정 기일 전하고 요 양도 담보권 설정이라고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담보권이 설정일이 먼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법정 기일 후에 얘를 담보권 넘겼다. 뭐 그러면 이 자식이 얘가 이 납세의무자가 완전히 체납을 하려고 재산을 넘겼구나 이렇게 봐서 얘 가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항 보시면 이제 양도 담보권자에서 납부 고지가 있은 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도 담보권자 납부 고지가 있은 후 이 사람이 매각한 거죠. 양도 담보권자에게 납부 보고지가 있은 후 얘한테 그 납부 담보권에서 내가 징수하겠어. 이럴 때 이 사람이 매각하더라도 그 국세청이 가서 양도재산 담보권을 종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재산을 종속하는 걸 본다는 거는 얘 걸로 보고 징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도재산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준 거고, 그다음 양도담보재산의 이제 목적물은 다 될 수 있어요. 재산적 그 가치가 있는 거는 다 될 수 있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래의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도 이런 게 법조문이 가능하다. 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 좀 풀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양수인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사업양수인에 대해서 보면 옳지 않은 것. 첫 번째는 사업이 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 양도일 이전 확정된 거죠. 확정된 당해 사업에 대해서 국세 강제 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 이전, 이건 맞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용어를 바꾼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 2015년 이때는 채납처분비 이런 식으로 된 걸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한 거고, 이항 보면 사업의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그 우리가 사업에 대한 국세입니다. 사업에 대한 국세가 2차 납세 의무가 되는 거예요. 2차 납세 의무가 되는 거지,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건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였네요. 둘 이상 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 양수한 자, 그 멀티 A, B, C가 있으면 양수에 대한 것만 우리가 그 양도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로 보여지는 거지, A, B, C 양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 양도인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양수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건 있는데, 이거는 이게 바로 시간 관계에서 정답만 보겠습니다. 사항 보시면, 상해 보면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세죠. 재산세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원래부터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설정일이 법정기일 후에는 저당권에 의해 이렇게 우선하지 못한다 했는데, 당해 재산세는 무조건 우선한다. 얘가 우선한다. 왜냐면 재산을 취득하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선한다고 우리가 그 해석하고 법정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린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